첫 질문은 김재원 의원님한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막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민아, 창원시 의원 이 전달하는 것도 사실 뭐 부적절할 정도로 너무 이제 심각한데 당 차원에서 이제 좀 단속을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미 윤리위원회 네, 그건 알고 회부가 있습니다. 되고 네. 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뭐 깜빡했다, 공인인지 깜빡했다, 뭐 그런 식의 또 변명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공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스스로 다시는 이러한 헛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고 좀 사과를 했으면 네.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게 항상 그 구조적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희생자 이름, 영정 사진 네. 이런 걸 해갖고 국가가 좀 제대로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책임자 처벌도 하고 좀 신속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었으면 네. 같은 진영에 있는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무척 무겁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하지 않는 듯 하니까 마치 진영 싸움의 그 접점에 있는 것 같잖아요. 진영 싸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인간과 비인간, 인간과 금수의 뭐 이런 그 갈림길에 있는 이런 정도 등등인데 근데 자꾸 이걸 진영 싸움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이게 마치 우리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이게 무슨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그분도 똑같이 공격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진영 싸움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네. 정말 무겁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꾸라지가 또 강물을 흩트리죠. 이분이 이제 또 아직까지 제대로 좀 훈련이 되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또 저희들 반성도 합니다. 네, 이 비례대표 의원인데 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복 정무수석과 강순규 시민사회 수석을 포함한 참모진들에게 연말에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후에 바로 이 계획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훈장을 이렇게 쉽게 준다 안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이제 이 이슈를 보고 좀 조사를 해봤더니 예. 본인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다라고 줄 수 있겠죠. 재임 기간에 이렇게 주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재임 기간에. 재임 기간에 도대체 얼마나 이들이 잘했길래?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을 봤더니 이진복, 강승규 이분들이 네. 수석들 중에서도 네. 유독 설화에 휩싸였던 그래. 분들이에요. 그거 잠깐 저희가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세요? 예. 그들이 대통령실에 심기를 거스르는 얘기를 하는 언론인들은 앞으로 MBC처럼 될 테니까 니들 앞으로 똑바로 알아라. 너무나 피곤하고 프레임으로 있어요. 자꾸 공격하시지 우리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예? 정무수석 뭐라고요?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사적으로 어제 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얘기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걸 바로 이야기해야 오해가 풀릴 수 있죠.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네. 우리가 기억하는 두 장면이긴 한데 뭐 외부 평가는 안 좋더라도 내부에서는 또 인정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진복 수석은 뭐 좋게 생각합시다. 네, 좋게 이거는요. 생각합시다. 저분이 이제 삼선 국회의원이에요. 보니까 이제 뭐 성격이 저런 것 같은데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지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기서 언론 탄압이나 이런 이슈로 해갖고 공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라고 해명을 요구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뭘 좋게 생각하자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우리 동네에서 동네 아저씨들이 만나다가 사소한 거로 시비 걸 때 하는 얘기인 거죠. 이게 국가 정책, 언론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좋은 게 뭐 좋은 걸 합시다라고 하는 게 일단 해명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저런 공무적 자세를 갖고 있는 분이 훈장을 받아야 되나? 두 번째 또 강순규 이분은요. 네. 김원혜 수석이 썼단 말이에요. 웃기고 있네 필담. 예, 그리고 자기는 봤어요. 네. 그럼 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해명이 되는데 사적 대화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얼른 말을 맞췄겠죠, 두 분이. 근데 누구하고 여기서 대립하고 있냐면 주호영 원내대표 아닙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게 무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른 호미로 막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럼 뭐 정말 사적 대화가 있었으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라든지 저 자리에서 느닷없이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대립선을 세워갖고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두 분들의
근무 태도와 공무 인식입니다. 이거 훈장 받을 만합니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요. 아니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국민들 무슨 고문하면서 심리 고문하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더 약 올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비판 여론이 예. 두려워서 갑작스럽게 이제 취소를 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군요. 술 먹고 준다고 했다가 술이 깼겠죠. 뭐. 누가요? 아니 이제 말하자면 그 말씀 좀 그렇게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근데 또 한편이세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근데 그것도 조심하세요. 아니, 어쨌든 그러면 위험해. 잘 들으세요. 추정 아닙니까? 위험해요. 나의 생각, 말썽. 뭐 관행적으로 원래 이제 퇴임할 때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재임할 때 준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근데 이제 저 대통령실의 해명으로는 예. 취임 초에 힘든 일이 많았는데 무난하게 예.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하는데요. 나폴레옹이 한 말이 있어요. 훈장은 어른들의 장난감. 사기를 북돋우고 네네. 또 열심히 일하게 하는 북한 보면요. 훈장을 많이 줘서 나중에는 여기 다 못해서 바지에도 아니 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재임 중에 훈장을 줘야 덜 심히 알겠어. 일하죠. 그거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 네. 북한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알겠습니다. 어떡해요? 그 정도로 좀. 윤석열 대통령을 북한하고 아니 비교한 게 주는 사람이 아니고 자, 그만하시죠. 네. 아니 모욕적인 그런 시간이 상황을- 없어요. 그렇게 요거 안 하나 좀 해도 여쭤보겠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이제 바로잡는 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 여기 이제 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했는데 김광동 씨라는 분입니다. 아니 근데 이분이 이제 5.18 관련해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고 제주 4.3 관련해서는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다. 이런 발언을 한 분입니다. 5.18 인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근데 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리와 너무 성격이 다른 거 근데 뭐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여부보다도 네. 이분이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진실과 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을 했어요. 네, 상임위원은 맞습니다. 부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위원회 부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잘 했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상임위원 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위원장 했다고 또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 자리가 주는 무게가 다르지 아니 그러면 않겠습니까? 저 두 분 자리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다고 뭐 자리가 주는 무게가 옆으로 다른 옮긴 게 아니라 이제 위원장이 아니 근데 이게 기관장이 됐으니까. 상임위원하고 위원장은요 사실은 상임위원이 실무적으로 사무처도 보통 지휘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분 역할에 그 굉장한 뭐 차이가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네. 이분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다 또는 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관의 특성이 있으니까. 특성이 있으면 네, 목적과. 상임위원으로 일할 때는 논란이 되지 않았느냐. 근데 그건 국민의힘 추천 몫이었잖아요. 어쨌든 그거. 네. 그리고 지금은 아니, 지금은 또 김 의원님. 대통령의 추천 몫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김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요. 국민의힘 추천 몫일 때는 가만히 계시고 왜 대통령 추천으로 똑같은 분을 추천했는데 그건 또 문제를 삼는 오늘 김 의원님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훈장 받으셔야 될 것 같아. 정말 이거는 진짜 우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진실화해위원회가 여당목 야당목 추천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충돌을 하면서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균형을 맞춰 나가자는 거예요. 네. 과거에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자는 게 진실이고요. 네. 그 역사적 피해를 받은 분에게 화해 지수처를 하기 위해서 바로잡자는 거거든요. 네, 네. 이 성격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완전히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이 있을 때도 늘 문제가 됐었어요. 그나마 유지됐었던 건 양쪽의 균형이 맞춰졌는데 위원장은요. 이렇게 균형 근데 과거에 잠깐만요. 위원장을 보면요. 예. 송기인 신부도 일기 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분이 과연 균형 있는 분입니까? 이런 위원장 것을 했을 때요. 따지면 아니, 잠깐 이런 것을 보세요. 따지면요 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지금 일방적으로 뭐 균형이 맞지 않네, 역사적으로 왜곡되었네 그런 이야기를 김 의원님. 무조건 이야기할 수가 알겠습니다. 있나요? 위원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그만 말씀할 때는 이야기하세요. 제가 말씀할 때는 좀 들으세요. 그만하세요. 네. 혹시 오늘 기자회견에 같이 함께 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없으세요? 민주당 의원님이요. 내가 뭐 미성년자도 아닌데 당당하게 내가 해죠. 우리 변호사도 있는데, 예? 그렇게 뭐 나는 진영 개파 정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노웅래 그런 사람 아니다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따로 의원님께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뭐 따로 대변인 성명에 나온 대로 같은 뜻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고 예.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자, 일단 두 개로 좀 나눠서 네. 봐야 되는데요. 일단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게 되면 네.
민주당이 거부하기에 힘이 들죠. 왜냐하면 강론을 떠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방탄이다. 만약 거부하게 되면. 네. 그렇다고 이것을 동의하면 검찰에 정치 검찰한 걸 또 인정하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군요. 부담스럽죠. 여기서도 네네. 아까 뭐라 그러냐면 딜레마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뭘 봐야 되냐면 네. 검찰이 이것을 과연 체포 동의안을 낼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네.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요. 네. 돈을 줬다는 사람 진술 다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일단 압수수색을 했고 이 뇌물이라고 하는 증거까지도 확보했습니다. 네. 그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요. 네. 현역 의원이잖아요. 네. 도주할 위험 없어요. 과연 이것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정봉주 의원님은 좀 친명계거든요, 굉장히. 그래요? 예. 네. 그런 그 거 밝혀도 이재명 대표와 네. 아주 친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의 비극이에요. 네 혼자 살아라 이런. 농내 의원은 같은 중대 나와갖고요. 뭐 어쨌든. 친명입니다. 어쨌든 농내 의원은 비명계로 분류가 아니 되어 친명이에요. 있습니다. 중대 그러니까 선언입니다. 네. 아까 왜 저 이야기할 때 민주당 의원 왜 아무도 안 나왔어요 하니까 네. 뭐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안 놀라던데. 왜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저는 부결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해찬 전 대표가 그 문재인 정권 들어왔을 때 앞으로 진보 정권 20년 가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완전히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20년 이상 갈 거라고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또 그랬잖아요. 이번에 검찰에 이 완전히 우리가 똘똘 뭉쳐서 대비하지 않으면 민주당 의원 하루에 한 명씩 잡혀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의원들 사정을 잘 알 텐데 이제 검찰에서 잡아갈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한 20년 집권할 거니까 뭐 우리가 충분히 해먹어도 되겠다 이래서 아마 그래 됐을 텐데 이분들 지금 떠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주당 내에. 근데 그렇습니까? 떠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노웅래 의원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다음엔 내 차례다. 그러니까 속으로는요. 내가 이번에 저 부결시켜야지 이런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정권 들어오고 검찰 정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모든 걸 구속으로 가려 그래요. 왜 사람들이 검찰이 이것을 구속할 만한 건이냐 체포할 만한 건이냐라고 의심을 던지는 게 모두가 다 하는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하잖아요. 네. 곽상도 의원 50억 받고요. 1년 있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장담을 할게요. 곽상도 의원 거의 무죄됩니다. 왜?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명백한 50억이라고 하는 뇌물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네. 이 6천만 원 뭐 6천만 원 직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본인들이 물증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도 나왔다고 진술 확보했습니다. 그럼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할 충분한 명분이 되는데 네. 이걸 보여주기 식으로 알겠습니다. 해갖고 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정치검찰이라는 말씀인데 예. 어쨌든 사법부가 영장을 내주는 거는 그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김용, 정진상 할 때 똑같은 영장 전담 판사가 5건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로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하지 예.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